안녕하세요, 뻘짓용 소위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0 플러스와 갤럭시 S10 플러스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만큼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되는지, 또 넘어갈 만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20 울트라랑은 카메라랑 화면 크기 빼고는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S20 플러스는 출시 전에 감사하게도 SKT에서 빌려줬어요. 먼저 디스플레이인데요, 해상도는 둘 다 QHD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화면 비율이 달라져서 S20 플러스 쪽이 좀 더 큰 느낌이에요. 사실 실제로 6.4인치와 6.7인치로 화면 크기 차이가 조금 있어요. 베젤도 더 줄어서 화면이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여요. 그리고 펀치홀 카메라도 중앙으로 작게 이동해서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차지하는 비율이 더 늘었죠. 이번 S20 시리즈가 화면 비율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화면 크기도 바뀌었는데 S10 시리즈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 느낌이에요. S10 플러스가 S20이 되고 S10 플러스 5G가 S20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죠. 개인적으로는 게임보다는 웹서핑을 주로 하는데 한 번에 더 많은 영역을 볼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각적 만족도가 이어지는 게 바로 120Hz 디스플레이인데요. 144Hz 게이밍 모니터처럼 기존보다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히 스크롤 할 때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옆에 놓고 보면 S10이 끊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아쉽게도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요만한 화면에서 QHD랑 FHD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이제 전면을 봤으니 측면으로 가보죠. 가장 큰 차이점은 3.5파이 헤드폰 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버튼이 배치도 바뀌었어요. S10의 경우에는 좌측에 볼륨 버튼과 빅스비 키, 그리고 우측에 전원 버튼이 있었는데 이번 S20은 좌측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우측에 볼륨 버튼과 함께 빅스비와 전원 버튼이 포함된 키가 있어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껐다 켤 수 있고요. 꾹 누르면 빅스비가 호출이 됩니다. 이게 싫으면 여기 옵션에서 빅스비 호출하기 대신에 전원 끄기 메뉴로 하면 꾹 누르면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이제 스펙으로 넘어가 보면 국내 S10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9820, S20 시리즈에는 전량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갔죠. 긱벤치 점수로 비교해보면 싱글 코어는 15% 향상, 멀티 코어는 42%의 향상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뛰어난 성능이고 현존하는 모바일 거의 모든 게임을 최고 사양으로 돌릴 수 있어요. 실체감은 크게 없는 편이었습니다. 메모리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S10이 6GB 그리고 나머지 S10 시리즈는 8GB 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S20 시리즈는 전 시리즈 12GB 램이 탑재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이 집 거실 컴퓨터보다 램이 많네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카메라는 제가 S10 플러스, S20 플러스 그리고 S20 울트라의 카메라 리뷰 영상을 따로 업로드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샘플샷이랑 설명만 좀 드리고요. 만약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여기 위쪽에 뭐가 뜨거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음식 사진인데요. 사실 주광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사진들도 보면 컬러 사이언스에 대한 변화만 좀 있을 뿐 화질 그 자체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크롭해도 노이즈나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차이는 야간에서 차이 나는데요. 야간에서의 노이즈 억제력이 있어 차이가 커요. S10 플러스 쪽은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반면 S20 플러스 쪽은 훨씬 노이즈가 억제되어 있죠. 단순히 저조도 사진뿐만 아니라 야간 모드로 찍었을 때도 비슷한 형태인데요. 둘 다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이지만 S10 플러스 쪽이 노이즈가 좀 더 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20 플러스는 최대 30배 줌이 가능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확대가 생각보다 꽤 멀리까지 돼요. S20 울트라의 100배 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쓸만한 줌에 찍었을 때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리고 6400만 화소의 고화소로 찍을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 앱에서 설정을 해주면 굉장히 쨍쨍한 사진들이 나오게 돼요. 스마트폰 카메라치고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화소도 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확대해도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나죠? 다시 봐도 이 거리에서 이만큼 보인다는 거는 대단합니다 정말. 이외에 영상이나 다른 곳에서의 차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품질이 좋아진 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근데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인데 뭐 워낙 말이 많아서 크게 언급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인덕션 디자인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울트라도 뭐 실물을 보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락부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도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사용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큰 단점은 바로 카툭튀예요. S10 시리즈에도 카툭튀가 있다고 말이 많았는데 S20에 비하면 카툭튀가 없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S10은 1열이기 때문에 눌러도 소리가 안 나죠. 근데 S20 플러스나 울트라는 카메라가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바닥에 두면 이 정도의 간격이 생기고 실제로 이 정도의 소리가 나요. 물론 이 정도의 두께의 케이스가 나와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가 되겠지만 뭐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애초에 설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둘 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가 있고요.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나 IP68 방수 방지는 뭐 그대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편의사양은 동등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배터리와 무게인데, 배터리는 화면이 늘어난 만큼 커졌지만 120Hz를 적용하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게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어요. S20 플러스가 186g, S20 울트라가 220g인데 울트라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불편하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색상이죠. 이번에 코스믹 그레이 색상이라고 회색이 새로 생겼는데 색감이 오묘해요. 이거는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짙은 회색이 아니라 연한 회색이어서 코스믹 블랙 색상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색보다는 조금 옅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신사 한정 색상도 있는데 S20 플러스 아우라 블루 색상은 SKT 전용 색상이기 때문에 SKT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지난 노트 10 때도 그랬는데 아우라 붙은 거는 일단 뭐 색이 좀 진한 거고, 클라우드 붙은 거는 연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색상 정책이 조금 특이한 게 블랙이 울트라 모델에만 있어요. 가장 잘 팔리는 게 블랙일 텐데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S10 플러스와 S20 플러스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스마트폰을 어떤 거를 중점에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이 가시적인 변화는 바로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넘어갈 만해요. S20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S20 울트라로 넘어가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사진 적당히 찍히기만 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굳이 넘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화면이 더 커졌고 베젤도 더 줄고 더 빨라지고 부드러워졌지만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뭐 크리티컬하게 차이점이 없어요. S10도 이미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시원시원한 화면, 그리고 나쁠 거 없는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S20 시리즈를 까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즘 플래그십과 보급형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죠. 요즘은 보급형이라고 뭐 성능이 심하게 낮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메신저나 웹서핑용으로는 성능에서 차이를 못 느끼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급형이랑 플래그십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카메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래그십으로서의 차이는 분명하고 충분히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S20 울트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 비교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가 없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할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